도대체 위대한 리더는 뭐가 다른 걸까요? 타고난 특별한 자질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옛날에 아주 존경받는 한 임금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물려줘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새 아들을 불러서 시험을 하나 냈습니다. 아주 적은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궁에 있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워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방을 어떻게 채우시겠어요? 첫째 왕자는 머리를 썼죠. 가장 싼 걸로 가장 크게 채울 수 있는 거. 그의 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쓰레기였습니다. 그는 방을 쓰레기로 가득 채웠죠. 임금은 말도 못하게 실망했습니다. 둘째 왕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한참 고민하더니 그 돈으로 물을 사서 방을 그냥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임금은 이 어리석음에 정말 화가 났죠. 이게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을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기대가 셋째 왕자에게 쏠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셋째는 아버지를 그 방으로 조용히 초대했어요. 방에 들어선 임금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이 아주 은은한 불빛과 향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방 한가운데 보니까 촛불 하나랑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 물리적인 부피가 아니라 빛과 향기, 바로 그 가치로 공간을 채운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리더십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이라는 건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긍정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마치 빛과 향기 같은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자, 그럼 이런 리더십 말이에요. 이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아주 오래된 논쟁을 한번 짚어보면서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요, 리더는 그냥 타고나는 거야. 이런 특성 이론이 대세였어요. 지혜롭거나 용감하거나 이런 특별한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1950년대 들어서면서 생각이 좀 바뀝니다. 아니야. 리더십은 특정 행동을 배우고 개발하면 되는 거야 라는 행동 이론이 등장한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노력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타고나냐 만들어지냐는 오랜 논쟁 속에서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지도를 하나 딱 제시합니다. 일종의 성장 로드맵이죠. 그게 바로 리더십의 5단계 모델입니다. 맥스웰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리더십에 필요한 자질들은 개발될 수 있다.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철학이 그가 제시하는 5단계 모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그 5단계의 리더십인데요. 한번 보시죠. 1단계는 지위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죠. 직책 때문에. 2단계는 관계. 이제 사람들이 당신이 좋아서 원해서 따르기 시작해요. 3단계는 성과. 당신이 조직을 위해 만들어낸 결과물 때문에 따르는 거고요. 4단계는 인재 개발.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준 것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정점. 이건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당신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경지죠. 어때요? 정말 명확한 성장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사실 1단계 지위는 그냥 주어지는 거고 5단계 정점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들이 진짜 성장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핵심 구간은 바로 2, 3, 4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3단계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2단계 관계 리더십입니다. 2단계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신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당신의 직책 명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 일하는 사람 자체를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신뢰가 뭔지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기 직전에 관중들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제가 사람을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니까 모두가 막 환호성을 질렀죠. 근데 그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관중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것과 진짜 내 목숨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거죠. 그때 그의 친구가 선뜻 등에 업혔고 그는 무사히 폭포를 건넜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 리더십의 심장, 진짜 신뢰입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 3단계 성과 리더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리더의 신뢰도는 조직을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는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럼 성과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관계와 성과, 이 두 축으로 팀을 분석해보면 아주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2번 영역 있죠? 성과도 좋고 관계로 좋은 팀원. 이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반면에 1번 영역, 성과는 좋은데 관계가 나쁘다. 이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위험이 크니까 관계 개선이 시급한 거죠. 이런 식으로 팀원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파레토의 법칙, 즉 80-20 법칙입니다. 조직 성과의 80%는요, 상위 20%의 핵심 인재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위 20%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3단계 리더의 핵심 전략이에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보통 문제 있는 80%에게 쏟던 관심을 의식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4단계로 갑니다. 인재 개발 리더십. 이 단계의 핵심은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팔로워를 이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또 다른 리더를 키워내는 단계인 거죠. 이때부터는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가 리더십의 진짜 기반이 됩니다. 그럼 리더는 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 5단계 모델이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1단계, 내가 먼저 해본다. 솔선수범이죠. 2단계, 내가 할 때 네가 한번 지켜봐라. 멘토링이죠. 3단계, 이제 네가 해봐. 내가 지켜봐줄게. 모니터링입니다. 4단계, 이제 너 혼자 해봐.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지켜본다. 이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이 복제되고 조직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리더십 여정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리더의 유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마지막 단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요임금이 후계자를 찾아야 했어요. 근데 그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덕이 아주 높은 인물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순이라는 한 인물을 추천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와 계모, 심지어 이복 동생에게까지 변함없는 효도와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품, 바로 그게 리더의 자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요임금은 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바로 5단계, 정점의 리더십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검증된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존경. 이제 사람들은 당신의 지위나 성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그리고 당신이 상징하는 그 가치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한평생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위대한 유산이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 구절이 5단계 리더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낳으면서도 소유하지 않고 보살피면서도 기대하지 않으며 이끌면서도 지배하지 않는다. 정말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리더십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리더십의 어느 단계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거 말고 바로 오늘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의 다음 발걸음이 될 겁니다.